여러분, 인생이 모작입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정보 가지고 왔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들, 곧 받으실 분들, 꼭 들으셔야 합니다. 제목부터 강렬했죠? 이 금액 넘으면 손해봅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국민연금은 많이 받을수록 좋은 거 아니야? 당연한 말씀이시죠.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연금을 적게 받는 분이 오히려 더 많은 돈을 손에 쥐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그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월 200만 원 받는 김철수 씨, 국민연금 월 150만 원 받는 이영희 씨, 누가 실제로 더 많은 돈을 가져갈까요? 답은 상황에 따라 이영희 씨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지금부터 세 가지 이유를 정확한 숫자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건강보험료입니다. 두 번째는 연금소득세입니다. 세 번째가 가장 치명적인데 바로 기초연금 탈락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국민연금 많이 받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혹시 중간에 끊으시면 가장 중요한 기준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았을 때는 이미 늦을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첫 번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이야기입니다. 국민연금 받으시면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나가는지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정확히 모르십니다. 받기 전까지는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거든요. 2026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율은 7.19%입니다. 작년 7.09%에서 올랐어요. 여기에 65세 이상이시면 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로 붙습니다. 건강보험료의 약 13%가 더 붙어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국민연금에서 약 8% 정도가 건강보험료로 빠져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월 150만 원 받으시는 분, 건강보험료로 월 약 11만 원 나갑니다. 1년이면 132만 원입니다. 국민연금 월 180만 원 받으시는 분, 건강보험료로 월 약 13만 원 나갑니다. 1년이면 156만 원입니다. 국민연금 월 200만 원 받으시는 분, 건강보험료로 월 약 14만 4천 원 나갑니다. 1년이면 약 173만 원입니다. 국민연금 월 250만 원 받으시는 분, 건강보험료로 월 약 18만 원 나갑니다. 1년이면 216만 원이 날아가는 겁니다. 어떠세요? 생각보다 큰 금액이죠?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혹시 국민연금 말고 다른 소득 있으신가요? 월세 받고 계신가요? 아직 일하고 계신가요? 예금이자 받고 계신가요? 그럼 건강보험료가 더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건강보험료는 모든 소득을 합쳐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62년생 박영수 씨는 국민연금으로 월 160만 원 받으십니다. 그리고 월세로 40만 원 더 들어옵니다. 합치면 월 200만 원이죠. 박영수 씨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국민연금의 월세까지 노후 준비 완벽하네. 그런데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아보니 월 14만 4천 원이 나왔습니다. 국민연금만 있었으면 월 11만 원 정도였을 텐데 월세 40만 원이 더해지니까 보험료가 3만 원 넘게 올라간 겁니다. 1년이면 40만 원 가까이 추가로 나가는 거예요. 박영수 씨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월세 40만 원 받아서 좋아했는데 보험료 빼고 나니 실제로 남는 돈이 생각보다 적네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65년생 한미숙 씨는 국민연금 월 140만 원 받으십니다. 그런데 집에만 있기 심심해서 동네 가게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월 50만 원 정도 벌어요. 한미숙 씨는 처음에 일도 하고 용돈도 벌고 좋지 뭐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건강보험료가 월 13만 6천 원 나왔습니다.
국민연금 140만 원만 받을 때는 월 10만 원 정도였는데 일에서 번 50만 원 때문에 보험료가 3만 6천 원 더 늘어난 겁니다. 1년이면 43만 원입니다. 한미숙 씨 말씀이 일에서 50만 원 버는데 실제로는 46만 원밖에 못 받아요. 이렇게까지 해서 일해야 하나 싶어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국민연금 받는데 건강보험료로 이렇게 많이 나간다는 거 꼭 아셔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받는 순간 건강보험료 약 8%가 자동으로 빠져나갑니다. 다른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까지 합쳐서 보험료가 더 올라갑니다. 10년이면 20년이면 정말 큰 금액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첫 번째 문제일 뿐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세금입니다. 바로 연금소득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시는데요. 내가 평생 낸 돈 돌려받는 건데 왜 세금까지? 안타깝지만 맞습니다. 국민연금에도 세금이 붙어요. 왜 세금을 내야 하냐고요? 직장 다니실 때 매달 국민연금 보험료 내셨죠? 그때 연말정산하면서 낸 국민연금 금액만큼 소득에서 빼졌습니다. 그게 바로 소득공제예요. 쉽게 말하면 국민연금 보험료 낸 만큼 그때 세금을 덜 낸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그때 세금 깎아줬으니까 이제 받을 때는 세금 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억울하시죠? 그런데 이게 법입니다.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 도대체 얼마나 떼가는데요?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들. 평균적으로 연금액의 34% 정도를 세금으로 내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월 180만 원 받으시는 분, 건강보험료 13만 원, 세금 약 6만 원 합쳐서 월 19만 원이 빠져나갑니다. 180만 원 받는다고 통지서에 적혀 있는데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161만 원, 19만 원이 증발했어요. 한 달에 19만 원이면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럼 1년으로 계산해 볼까요? 19만 원 곱하기 12개월은 228만 원입니다. 10년이면 2280만 원, 20년이면 4560만 원이 사라지는 겁니다. 국민연금 월 200만 원 받으시는 분은 더 심각합니다. 건강보험료 14만 4천 원, 세금 약 7만 원, 합쳐서 월 21만 4천 원이 빠져나갑니다. 200만 원 받는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178만 6천 원밖에 못 받는 거예요. 1년이면 257만 원, 10년이면 2,570만 원, 20년이면 5,140만 원이 날아갑니다. 국민연금 월 250만 원 받으시는 분은 더더욱 심각합니다. 건강보험료 18만 원, 세금 약 9만 원, 합쳐서 월 27만 원이 빠져나갑니다. 250만 원 받는다고 했는데 실제로 손에 쥐는 건 223만 원, 1년이면 324만 원, 10년이면 3,240만 원, 20년이면 6,480만 원이 증발합니다. 느껴지시나요? 연금 많이 받는다고 무조건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걸.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세 번째 문제, 이게 가장 치명적입니다. 바로 기초연금 탈락입니다. 기초연금이 뭔지 아시죠? 2026년 기준으로 월 약 35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35만 원? 별로 크지도 않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계산해 볼까요? 35만 원, 1년이면 420만 원, 10년이면 4,200만 원, 20년이면 8,400만 원입니다. 느낌이 오시나요? 35만 원이 작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받으면 이 돈을 한 푼도 못 받게 됩니다. 완전히 날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받으면 못 받게 되는데요? 이제부터 정확한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중하세요.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라는 게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현재 혼자 사시는 분 기준으로 월 247만 원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사시면 월 395만 2천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럼 저는 국민연금이 180만 원인데 247만 원보다 적으니까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가장 많이 하시는 착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 인정액은 국민연금만 계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가진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서 합쳐집니다. 다른 소득도 다 합쳐요. 복잡하시죠? 실제 사례를 보시면 이해가 확 되실 겁니다. 64년생 김정희 씨는 국민연금을 월 160만 원 받으세요. 160만 원이면 247만 원보다 한참 적으니까 당연히 기초연금 받을 수 있겠다. 김정희 씨도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주민센터에 기초연금을 신청하러 가셨습니다. 서류 다 내고 한 달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결과 통지서를 받아보니까 탈락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왜요? 저 국민연금 160만 원밖에 안 받는데요. 주민센터 직원이 설명해 줬습니다. 어머님, 보유하신 재산이 있으시잖아요. 집도 있으시고 예금도 좀 있으시고 그걸 소득으로 환산하면 기준을 넘어가세요. 김정혜 씨가 가진 집은 시가로 2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아파트였어요. 그리고 예금은 6천만 원 정도. 이게 소득으로 환산되니까 소득 인정액이 250만 원 정도로 계산된 겁니다. 247만 원 기준을 넘어간 거죠. 아니, 제가 사는 집인데 그걸 왜 소득으로 계산해요? 팔아서 쓸 것도 아닌데. 억울하시겠지만 이게 기초연금 계산 방식입니다. 김정혜 씨는 결국 기초연금을 한 푼도 못 받게 됐습니다. 월 35만 원, 1년이면 420만 원, 10년이면 4,200만 원을 날린 겁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61년생 박동수 씨는 국민연금을 월 200만 원 받으십니다. 재산은 별로 없으시고 전세로 살고 계시고 예금도 1천만 원 정도밖에 없으십니다. 저는 재산이 별로 없으니까 기초연금 받을 수 있겠죠? 주민센터에 신청하러 갔습니다. 결과는 탈락. 왜요? 저 재산 없는데요? 직원이 설명해 줬습니다. 어르신, 국민연금이 200만 원이시잖아요. 국민연금액이 많으면 소득인정액 계산 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복잡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200만 원 정도만 넘어가도 기초연금 받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박동수 씨도 결국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됐습니다. 월 35만 원, 1년이면 420만 원, 10년이면 4,200만 원을 날린 거예요. 그럼 도대체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아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가 핵심입니다. 정확한 기준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산이 거의 없고 다른 소득도 없다고 가정할 때 국민연금이 월 150만 원 정도면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연금이 월 170만 원 정도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월 200만 원 넘어가면 기초연금 받기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국민연금이 월 250만 원이면 기초연금은 완전히 탈락이에요. 이제 비교해 볼게요. 이게 정말 중요한 비교입니다. 씨는 국민연금 월 250만 원 받습니다. 건강보험료 18만 원, 세금 9만 원 빠지고 실제 수령액 223만 원. 기초연금 0원. 총 수령액 223만 원. B씨는 국민연금 월 150만 원 받습니다. 건강보험료 11만 원, 세금 5만 원 빠지고 실제 수령액 134만 원. 기초연금 35만 원. 총 수령액 169만 원.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223만 원 빼기 169만 원은 54만 원. 씨가 매달 약 54만 원 더 받습니다. 그럼 씨가 훨씬 좋은 거 아니에요? 잠깐만요. 10년으로 계산해 볼까요? 씨는 223만 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10년은 2억 6,760만 원. B씨는 169만 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10년은 2억 280만 원. 차이 6,480만 원. 씨가 6,480만 원 더 받습니다. 역시 연금 많이 받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변수가 생깁니다. 만약 B씨가 국민연금 받는 시기를 늦춰서 70세부터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은 늦게 받으면 매년 7.2%씩 증가해요. 5년 늦추면 36% 증가합니다. B씨의 국민연금 150만 원이 204만 원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계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B씨가 70세부터 수령할 경우 국민연금 204만 원, 건강보험료와 세금 빼면 실제 수령액 약 180만 원. 기초연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총 수령액 180만 원. 그런데 B씨는 65세부터 70세까지 기초연금을 받았어요. 월 35만 원 곱하기 60개월은 2,100만 원. 이게 추가로 있는 겁니다. 복잡하죠? 그래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각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다른 소득은 뭐가 있는지, 배우자는 어떤 상황인지, 몇 살에 연금 받을 건지, 이 모든 걸 고려해서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연금 수급 시기를 늦추는 겁니다. 국민연금은 늦게 받을수록 금액이 늘어납니다. 1년 늦출 때마다 7.2%씩 증가해서 5년 늦추면 36% 증가합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5년을 안 받고 기다리면 그 기간 동안 못 받는 돈도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늦추는 게 답은 아닙니다. 두 번째 방법은 부분연금을 활용하는 겁니다. 국민연금을 전액 다 받는 게 아니라 일부만 받는 거죠. 이렇게 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 방법은 소득을 조정하는 겁니다. 다른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그 소득을 줄여서 기준 안에 들어가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번째, 이미 받기 시작한 경우도 방법이 있어요. 국민연금은 받기 시작한 후에도 1년 안에는 수급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받은 금액을 돌려주면 되는데요. 복잡하긴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러분이 직접 할 수 있는 행동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세요. 1355번입니다. 이 번호로 전화하시면 바로 상담받을 수 있어요. 예상 수령액도 알려주고 부분연금 가능 여부도 알려주고 수급 연기하면 얼마나 늘어나는지도 알려줍니다. 전화 상담이 부담스러우시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셔도 됩니다. 준비물은 딱 하나 신분증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 주민센터에 가세요. 주민센터에서도 기초연금 상담해줍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기초연금 상담받고 싶다고 하시면 복지 담당 직원이 상담해줍니다. 세 번째, 빨리 움직이셔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줄어듭니다. 아직 국민연금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 지금이 골든타임이에요. 지금 상담받고 결정하시면 최선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받기 시작하신 분들도 포기하지 마세요. 받기 시작한 지 1년 아니라면 아직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년이 지났어도 부분연금으로 조정하는 길은 열려 있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시간이 흐를수록 선택지는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 보시고 나서 오늘, 늦어도 내일 안에 전화 한 통만 하세요. 나중에 알아봐야지. 이렇게 미루시는 순간 이미 손해는 시작됩니다. 나중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핸드폰에서 1355 누르세요. 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손해를 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달 20만원, 30만원이 그냥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1년이면 200만원, 300만원, 10년이면 2천만원, 3천만원입니다. 이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여러분뿐입니다. 자, 여기까지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연금을 받으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2026년 기준 약 8% 이상이 빠져나갑니다.
월 180만 원 받으시면 건강보험료만 13만 원, 1년이면 156만 원입니다. 두 번째, 국민연금에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연금소득세가 있어요. 보험료와 세금을 합치면 월 20만 원 이상이 사라지는 겁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민연금을 너무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2026년 기준 월 약 35만 원입니다. 10년이면 4,200만 원, 20년이면 8,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국민연금을 적게 받거나 늦춰서 받거나 부분연금으로 받는 게 전체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1355번으로 전화하시거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세요. 신분증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꼭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월 150만 원 이상 받을 예정이신 분, 아직 국민연금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 이미 받고 있지만 기초연금 못 받고 계신 분,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반드시 상담받으세요. 한 번의 상담이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 보시고 꼭 행동하세요. 전화 한 통, 방문 한 번이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주변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안정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인생이 모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